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지 마시라고 가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랑 매입세 공제 불공제 여부만 설명드린 거예요. 저기에 만약에 해당이 되는 사업자는요, 뭐 신고 납부 불성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관련 가산세도 또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가산세만 보고 에이 2%네 3%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이번에는 5번째인데요. 얘는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명칭을 그냥 정하겠습니다. 법정 용어가 아닌 제가 그냥 만든 명칭인데요. 바로 가짜 세금 계산서 가산세입니다. 이 가짜 세금 계산서는요, 조금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얘도 하나씩 붙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가산세뿐만이 아니고 파생되는 불이익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면은 듣는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고요. 저도 이거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이기 때문에 가짜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랑 부가세 공제와 불공제 여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공 발급 및 가공 수치 가산세입니다. 얘는 재화 용역에 공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발급한 가짜 세금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3%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 사업씨랑 나 가짜씨가 공급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래가 없는데 100만 원짜리 부가세 별도의 세금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우선 가짜 공급자인 나 사업씨한테는 가산세 3%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요, 좀 재밌는 게 이 나 사업씨는 뭐 가짜로 발급을 했지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을 납부했을 거잖아요. 얘는 매출 감소를 인정해줘서 환급은 또 해줍니다. 그리고 가짜로 공급을 받은 나 가짜씨는 당연히 매입세액은 불공제고요. 거기도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요, 합쳐서 생각을 했을 때 가산세는 총 6%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없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장 발급 및 위장 수치 가산세입니다. 얘는 재화와 용역은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 사실이 있어요. 근데 명의가 다르게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얘는 공급가액이 2%가 가산세입니다. 얘는 위장 발급 한 건이랑 위장 수치 한 건 이렇게 각각 설명을 드릴게요. 위장 발급 예시입니다. 나 공급씨가 나 매입씨에게 매출을 했어요. 근데 나 공급씨가 계산서는 나 가짜씨한테 발급을 해준 거야. 그러면 이제 3명이 묶여있죠. 우선은 나 공급씨는 위장 발급을 한 거예요. 그쵸? 왜냐면 나 매입씨한테 매출을 했는데 나 가짜씨한테 계산서를 발행해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공급씨 같은 경우는 위장가산세 2%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공급씨 같은 경우는 거래 사실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인정을 받게 돼서 환급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그냥 납부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남매입씨는 어떻게 될까요? 예, 남매입씨는 내가 받아야 될 계산서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에 뭐가 들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가짜씨를 볼게요. 나가짜씨는 잘 보세요. 나가짜씨는 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어요. 거래 사실이 없잖아요, 나가짜씨랑은. 그쵸? 근데 발급을 받은 거야. 그러면 얘는요, 위장 발급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위장 발급은 거래 사실은 있지만 명의가 다른 경우로 위장 발급이라고 했잖아요. 나가짜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위장 수치 가산세가 아닌 바로 앞서 설명드린 가공 수치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은 당연히 불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위장 수치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 남매입씨는 나 공급씨에게 매입을 받았어요. 근데 세금 계산서는 나 가짜씨한테 발급을 받은 거예요. 네, 우선 남매입씨 입장에서는 얘는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타인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장 수치죠. 2% 가산세까지 나옵니다. 근데 나 공급씨는 어떨까요? 실제 매출자인데 계산서를 발행을 안 했죠. 그럼 이 사람은 매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가세는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기 때문에 위장이 아니죠. 얘는 미발급으로 가는 겁니다. 가산세율은 똑같이 둘 다 2%인데요. 가산세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꼭 유념해 주세요. 나공급씨는 실제로 공급을 했지만 계산서를 발급 안 했기 때문에 위장 발급이 아닌 미발급 가산세 2%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나가짜씨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재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래 사실이 없단 말이죠. 근데 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얘는 이게 뭐죠? 가공 발급이죠? 3%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대신 부과한 매출세액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 알겠지만 세금계산서 받을 때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안 해요. 솔직히 한 달에 몇백 건씩 받는 곳들은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해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남이듬 씨가 고의성이 없이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입을 할 때는요,
특히 금액이 좀 큰 매입은 반드시 통장 명의와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자 꼭 확인하시고요. 해당 사장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랑 사업자 등록증이랑 모든 걸 꼭 대조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로 되게 고의성 없이 피본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거 매입세 공제 못 받아서 정말 몇천 날리시는 분도 꽤 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는 공급가액의 과다 발급 및 과다 수치 가산세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뭐 예를 같이 들게요. 그러니까 나 믿음 씨랑 나 사업 씨가 원래 100만 원짜리 거래였는데 계산서는 200만 원짜리를 발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과다 발급이잖아요. 과다분 200만 원 빼기 100만 원에 대해서 2%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급자인 나미듬 씨 입장에서는요, 100만 원짜리 거래인데 200만 원짜리를 발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가산세는 나옵니다. 2%. 그리고 나사업 씨가 공급받는 자가 되죠. 당연히 매입세 불공제됩니다. 가산세도 2%가 나옵니다. 그럼 얘도 결론은 둘이 합하면 가산세 4%가 나오는데 부가세는 결론적으로 실제 거래인 100만 원에 해당되는 내용만 실질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짜 세금 계산서 목록 3개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지 마시라고 가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랑 매입세 공제 불공제 여부만 설명드린 거예요. 저기에 만약에 해당이 되는 사업자는요, 뭐 신고 납부 불성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관련 가산세도 또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가산세만 보고 에이 2%네 3%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손해액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걸 또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위장이랑 가공과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거래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가공은 거래 사실이 아예 없었던 거야. 그리고 위장은 거래 사실은 있었어. 근데 발급자나 발급받는 자가 다른 거야. 그리고 과다가소가도 마찬가지로 거래 사실은 있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어쨌든 거래 사실이 있는 위장이나 과소 과대에 해당되는 거래는 거기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납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계산서의 발급 같은 경우는 거래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도 없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가산세들 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든가 신고불성실이랑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된 가산세도 있는데 얘들은 솔직히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얘네는 패스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타 부가세에만 해당이 되는 가산세를 설명을 드리고 부가세, 가산세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 이경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